그리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는데요. 빈곤층 고령자 가운데 4명 중 3명이 여성이다. 좀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대화 주제는 돈이 아닐 때가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내가 쇼핑을 좋아해. 그러면 나 부동산 쇼핑해볼까? 나 주식 쇼핑해볼까? 이런 식으로 관점을 좀 바꿔봐도 된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마인드는 저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짬부! 짜나! 안녕하세요. 짠순이 부자되기 김짬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일 것 같은데요. 경제적 독립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 쓴 책이 나왔습니다. 킴 기요사키의 리치우먼인데요. 기요사키? 어디서 뭔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시리즈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의 아내입니다. 킴 기요사키는 여성 사업가이자 또 투자자이기도 한데요. 근데 왜 여성들을 위한 책을 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자와 돈에 대한 통계 중에 충격적인 통계가 있더라고요. 아마 킴 기요사키도 그 부분을 보고 여자들을 위한 투자 지침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이 통계는 미국의 통계 자료지만 다른 국가도 거의 동일한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50세 이상 여성 중 47%가 배우자 없이 혼자 살고 있다. 그 말 즉슨 재정적 삶을 혼자 책임지고 있다는 거죠. 여성의 퇴직소득은 남성보다 적다. 남성의 경력 단절 기간이 평균 1.6년인데 이에 반해 여성은 14.7년이나 되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이 주로 가정을 돌보는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여성의 임금이 더 낮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여성의 퇴직수당은 남성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결혼한 커플 중 50%가 이혼한다. 이혼 후 자식을 책임지는 쪽은 대개 누구일까? 대부분 여성이다. 이혼한 여성은 혼자서 가게를 책임져야 할 뿐 아니라 자식들까지 도맡아 키워야 한다. 그리고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가장 큰 요인은 뭘까? 돈이다. 이혼 후 첫 해의 여성의 생활 수준은 평균 73%까지 하락한다. 여성의 기대 수명은 남성보다 평균 7에서 10년이나 길며 그만큼 더 오래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한편 베이비붐 시대의 기혼 여성은 남편보다 평균 15년에서 20년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는데요. 빈곤층 고령자 가운데 4명 중 3명이 여성이다. 여성의 80%는 남편이 생존돼 있을 때는 빈곤하지 않았다. 여성 10명 중 7명은 향후 어떤 시점에서든 빈곤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킴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정교육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재정을 책임질 준비가 되지 않은 여자들이 특히 노년으로 갈수록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다. 여자들은 가족들을 돌보는데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의 재정적 삶을 돌보는 중요한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남편이나 배우자, 상사, 가족 또는 정부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모든 게 저절로 알아서 해결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그런 동화를 믿고 자랐으니까 라고 써져 있는데요. 저는 빈곤층 고령자 4명 중 3명이 여성이라는 게 전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충격적일 것도 없는 게 제 3년 전 모습에서 제가 바뀌지 않고 재테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 없이 그냥 쭉 살았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전혀 미래 준비 없이 살았고 모든 건 알아서 해결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집 사는 거 뭐 어른이 되면 알겠지, 이렇게 정말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유독 여성에게 더 많이 일어나냐라고 한다면 좀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대화 주제는 돈이 아닐 때가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저를 좀 생각해보면요. 신상 얘기를 한다거나 성형 얘기? 절대 일반화시키는 건 아닌데요. 대체적으로 좀 그랬다라는 겁니다.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기 전 기준으로 주식이라는 단어가 여자한테 많이 나왔냐 남자한테 많이 나왔냐 하면 좀 남자한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좀 상황적으로 그런 걸 접하기가 좀 어렵긴 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책이 좀 재밌었던 게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화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킴 기요사키와 킴 기요사키의 친구들이 나누는 그 대화 중간중간에 팁들이나 마인드 세팅이나 이런 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재테크 대화, 투자 대화하는 언니들 사이에 껴가지고 그 대화 엿듣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킴 기요사키는 뭐가 낫다, 낫지 않다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투자자들이 조금 더 잘하는, 조금 더 이 부분에 이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공감이 갔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전혀 겁내지 않는다. 진짜 제가 좀 그렇거든요. 제가 유튜브 구독자 40만이 됐을 때 누군가에게 그런 질문을 들었었어요. 짬부님 어떻게 40만이나 됐어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막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40만이 됐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긴 했어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인터뷰가 왔을 때도 모르는 단어 쓰는데 이렇게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금리가 무슨 뜻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내가 나름 재테크 채널 운영하는데 금리를 모른다고 하면은 진짜 이제 개 쪽팔리겠지 이러면서 말을 못 할 수도 있는 건데 물어보는 거지. 구독자분들도 모를 수 있잖아요. 약간 이런 생각으로 물어보거든요. 근데 진짜 모른다고 말하는 걸 겁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킴 기요사키는 실제로 이렇게 말해요. 투자에 있어 여자가 지닌 최고의 장점을 꼽자면 단연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겁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자는 뭔가를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 남자들에 비해 쉽게 시인하고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항상 모든 정답을 알아야
알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남들 눈에 멍청하게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이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성장할 수가 없다. 멍청해 보이기 싫어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멍청한 사람이다. 문투비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 활용해야 된다. 모르는 것? 왜요? 왜 그런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 용기를 조금 더 가져도 된다. 그리고 여성 투자자의 장점 두 번째는 기꺼이 도움을 요청한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락과 좀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있는 두 가지 이점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고집부리다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성 투자자의 장점 세 번째는요. 쇼핑 실력이 탁월하다. 많은 여자들이 쇼핑에 익숙하고 뛰어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건을 싸게 살 기회가 있으면 기가 막히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인데 투자자에도 원칙적으로 같은 공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투자라는 거는 부동산, 주식 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정 교육가이자 작가인 루스 헤이든이 이에 대해서 좀 말한 게 있는데 만일 여자가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것처럼 투자를 쇼핑한다면 돈을 벌게 될 거예요. 증시가 떨어진다는 건 하나 가격으로 속옷 3개를 파는 박앤세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완전 욜로, 완전 쇼핑 중독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딱 투자로 돌아서는 순간 그 물욕이 딱 끊기고 투자 물욕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쇼핑을 좋아해. 그러면 나 부동산 쇼핑해볼까? 나 주식 쇼핑해볼까? 이런 식으로 관점을 좀 바꿔봐도 된다는 거죠. 그걸 잘 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여성 투자자의 장점이 공부한다, 위험 회피적이다, 자만심이 적다, 주변을 돌보고 보살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서로 배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로서로 배운다 부분이 되게 공감이 갔는데요. 좀 읽어드리자면 여자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익힌다. 여자는 뭔가를 새로 알게 되면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투자 클럽이 남자 투자 클럽보다 더 나은 실적을 올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여자는 되게 친구들도 함께 성공을 누리길 바라기 때문이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저를 약간 김확성기라고 부르거든요. 좋은 걸 알면은 막 이거를 겁나 알려줘. 그러니까 감자빵이 내가 맛있었어. 그럼 감자빵 겁나 사주고 진영 쿠키 맛있어? 진영 쿠키 겁나 너도 먹어봐 이렇게 막 하고 제가 요즘 와인에 꽂혔는데 스웨덴 피크닉이라는 와인바가 너무 좋았어. 그러면은 막 다들 가보세요 막 인스타 알리고 막 난리가 나요. 투자도 재테크도 짠테크도 알고 이걸 혼자 알기가 너무 싫으니까 이렇게 유튜브도 한 거란 말이에요. 서로서로 배우는 게 결국 여성 투자자들이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본능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성이 잘하는 게 있고 여성이 잘하는 게 있고 이건 남성이 잘하는 거니까 여성들은 보지도 마. 뭐 혹은 여성들이 이걸 잘하니까 남성들이 이거 못해. 이런 게 아니라 다 잘할 수 있지만 그 와중에 조금 더 특별히 특출나게 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했던 이 8가지가 본능적으로 좀 선천적으로 여성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에 추천사를 썼어요. 추천사를 어떻게 썼냐면요. 경제적 독립이라는 단어를 마주할 때 두렵고 막막한 여성들이 많을 것이다. 3년 전에 나도 그랬으니까.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시작으로 저축과 투자의 세계에 들어섰다. 이 책으로 인해 돈보다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는 여성들이 더 많아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남의 돈 얘기 말고 내 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썼어요. 누군가 나를 책임져 주겠지? 누군가 나를 어떻게든 뭐 먹여 살리겠지? 이런 생각을 딱 버린 순간부터 재테크 마인드가 완전 생기고 짝짝짝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거든요.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마인드는 저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막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이 좀 길라잡이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재테크, 행복한 짠테크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짠러뷰 김찬부.